그림 메아힌.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그림멜한 전해지는 얘기, 내 손잡아 꿈꾸러 가자. 그림멜한 마법 같은 이야기,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 숲의 노래, 영원한 노래. 악마의 황금 머리카락 세 가닥. 강담 구자형. 출연 강혜나, 윤재, 현서, 진성, 용현, 전승. 한 나무꾼이 왕궁 앞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 창가에 서 있던 공주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지. 정오가 되자 나무꾼은 그늘에서 쉬려고 앉았어. 공주는 그가 너무 잘생겨 보여서 한눈에 반했고 곧장 그를 궁 안으로 불러들였어. 나무꾼도 공주를 보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렸고 두 사람은 금세 사랑을 확인했어. 하지만 곧 왕에게 공주가 평범한 나무꾼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들어갔어. 왕은 공주에게 말했지. 네 신랑이 될 사람은 악마가 머리에 달고 있는 황금 머리카락 세 가닥을 가져와야 한다. 왕자든 나무꾼이든 상관없다. 왕은 속으로 왕자도 못했는데 나무꾼이야 더 못하겠지 하고 생각했어. 공주는 슬펐어. 이미 수많은 왕자들이 그 머리카락을 구하려다 죽었거든.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 공주는 아버지의 조건을 나무꾼에게 털어놓았어. 나무꾼은 오히려 담담했어. 걱정 마. 내가 꼭 해낼게. 내일 아침 바로 길을 떠날 테니 나 돌아올 때까지 변치 말고 기다려줘. 라고 말했지. 다음 날 나무꾼은 악마를 찾아 길을 나섰어. 얼마 안 가 큰 도시에 도착했는데 성 문지기가 그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또
무엇을 아느냐고 물었어. 나무꾼은 난 세상 모든 걸 알아. 라고 말했어.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지. 그렇다면 우리 공주님 병을 고쳐봐. 세상 어떤 의원도 못 고쳤거든. 나무꾼은 돌아오는 길에 하고 지나쳤어. 두 번째 도시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어. 다 알고 있다면 우리 장터 분수가 왜 말랐는지도 알려줘. 나무꾼은 또다시 돌아올 때 알려줄게. 라고 말했어. 또 길을 걷다 보니 시들어버린 무화과 나무 옆에서 한 농부가 같은 질문을 했어. 나무꾼은 역시 돌아올 때 알려줄게. 하고 지나갔지. 마지막으로 강가에 도착해 배로 건너야 했는데 뱃사공도 그에게 내가 언제쯤 이 일에서 벗어날지 알고 있나? 하고 물었어. 역시 답은 돌아올 때였지. 강을 건너 나무꾼은 지옥 문턱에 도달했는데 집안은 거무스름하고 숫가루투성이었어. 악마는 자리에 없고 악마의 아내만 있었지. 나무꾼은 정중히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악마 부인. 남편분 머리에 난 황금 머리카락 3가닥이 필요해서 왔고, 또한 4가지 수수께끼, 병든 공주, 마른 분수, 시든 무화과 나무, 그리고 해방을 기다리는 뱃사공의 해결법도 알고 싶어요. 악마 부인은 깜짝 놀랐어. 남편이 보면 널 바로 삼켜버릴 거야. 그 머리카락은 절대 못 얻어. 하지만 네가 아직 젊은 게 측은해서 내가 살려볼게. 하더니 나무꾼을 침대 밑에 숨겼어. 얼마 뒤 악마가 돌아와 옷을 벗으며 말했어. 무슨 냄새지? 인간 냄새가 나는데. 부인이 얼른 대답했어. 감기 든 탓이야. 늘 사람 냄새가 난다면서. 악마는 피곤하다며 잠들었어. 그리고 코를 골기 시작했지. 그러자 부인은 몰래 금빛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나무꾼에게 던졌어. 악마가 화들짝 일어나 왜 머리카락을 뽑아? 하고 소리치자 부인이 꿈 때문이라고 둘러댔어. 꿈 내용을 묻기에 부인은 병든 공주 이야기를 꾸었어. 라고 말했지. 악마는 침대 밑에 숨은 흰 두꺼비만 치우면 나. 하고 다시 잠들었어. 부인은 두 번째 금발을 뽑았어. 악마가 일어나 또 화를 내자 그녀는 말랐던 장토분수 꿈을 핑계로 댔어. 악마는 우물바닥 하얀 돌을 꺼내면 물이 솟지. 하고는 다시 골아떨어졌지. 세 번째 금발까지 뽑자 악마는 난리가 났어. 하지만 부인은 시든 무화과 나무 꿈 핑계를 대며 달랬어. 악마는 또 뿌리를 갉아먹는 흰지만 없으면 나무가 살아나. 라고 말했어. 부인이 마지막으로 뱃사공 이야기까지 빼내려 하자 결국 악마는 부인을 때렸고 화를 가라앉히자 악마는 첫 손님을 붙잡아 대신 배를 적게 하면 돼. 라고 말했어. 악마가 다시 깊이 잠들자 나무꾼은 감사 인사를 하고 몰래 밖으로 나왔어. 그는 먼저 뱃사공에게 해답을 전하며 강을 건넜어. 다음 손님을 붙잡아서 자리를 대신하게 해. 무화과나무 농부에겐 뿌리에 흰지를 잡아. 라고 했고 보상으로 보병 한 연대를 달라 했어. 말이 끝나자 정말 보병대가 뒤따라왔지.
말라붙은 분수 도시에서는 흰돌을 제거하게 하고 기병 한 연대를 요구했어. 역시 기병대가 그 뒤를 이었지. 마지막으로 병든 공주 도시에서는 침대 및 흰 두꺼비를 잡게 했어. 공주가 곧바로 회복되자 금 4수레를 보상으로 받았어. 그리하여 나무꾼은 보병연대, 기병연대, 금 4수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어. 성문 밖에 그들을 대기시켜두고 자신은 황금 머리카락 3가닥을 들고 왕 앞에 나섰지. 왕은 머리카락을 확인하고도 망설였어. 그러자 나무꾼은 창밖으로 휘파람을 불었고 보병, 기병, 금수레가 몰려들어왔어.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제 사람들입니다. 수레엔 금이 가득하고요. 이젠 공주를 주시겠습니까? 왕은 깜짝 놀라 바로 승낙했어. 나무꾼과 공주는 결혼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결론.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의 머리카락도 뽑아내고 세상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나무만 패던 그 하루 그녀를 악마의 보고 황금 머리카락 3가닥. 졌지. 강담 구자형. 마음에 출연 큰 약속 강혜나, 하나 윤재, 현서, 진성, 용현, 전승. 떠날 거라고. 물어오는 사람마다 정말 너는 다 아느냐고 난 웃으며 말했지 돌아올 때 알려줄게 조용히 떠난 그 길 끝에서 나는 세상과 사랑을 얻었어 황금빛 머리카락 3가닥 내 손에 믿음이 있었지 혼자였지만 두렵지 않았어 널 생각하며 걷는 길이었으니까 세상은 결국 용기 있는 자에게 살짝 웃어줘 그림 형제의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악마의 황금 머리카락 시가닥입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나무꾼이 주인공인데 공주와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왕이 그 사랑을 허락하는 조건이 이게 도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옥에 사는 악마 머리에서 황금 머리카락 3가닥을 뽑아와라 이런 거죠. 와, 그거 예전에 수많은 왕자들이 도전했다가 목숨만 잃었다는 바로 그 임무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인데 자, 그럼 이 용감한 나무꾼이 이 엄청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공주는 막 말렸을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하고.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나무꾼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걱정 마, 내가 꼭 해낼게 이러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여러 도시를 지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질문을 받게 되죠. 수수께끼 같은 거요. 4가지였던가요? 네, 4개죠. 첫 번째 도시에선 성문지기가 왜 우리 공주님이 아프신가요? 묻고 아, 맞다. 2번째 도시에선 사람들이 우리 장터 분수가 왜 말랐죠? 하고 그리고 어떤 농부는 내 무화과 나무는 왜 시들었지? 하고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는 뱃사공
이분은 나는 언제쯤 이 고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나 이걸 묻죠. 네, 근데 나무꾼 대답이 재밌어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길에 알려주겠다고만 하거든요. 그러게요. 바로 안 알려주고 일단 자기 목표 그 악마 찾는 게 먼저다 이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집중력이에요. 당장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악마 머리카락 구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뭐랄까 답변 방식이 이야기 긴장감도 유지시키고 이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이런 결단력도 보여주고요. 결국 강을 건너서 지옥 문턱에 도착했는데 와 집이 온통 검고 숟가루 투성이래요. 네,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죠? 근데 가보니 악마는 없고 아내만 있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아주 정중하게 자기가 왜 왔는지 설명을 하죠. 황금 머리카락 3가닥이랑 그 4가지 수수께끼 답 구하러 왔다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악마의 아내가 이 젊은 나무꾼을 딱하게 여겨서 도와주기로 하는 겁니다. 침대 밑에 숨겨주기까지 하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등장이죠. 진짜 그러네요. 악마 아내가 조력자라니. 잠시 후에 악마가 돌아와서는 킁킁 이거 인간 냄새 나는데? 막 이러죠. 으악 무서워라. 근데 아내가 태연하게 아이고 내가 감기가 심해서 그래요 하고 둘러댑니다. 대단하죠? 와 기지가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악마가 잠들자 몰래 황금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요. 악마가 깰 때마다 꿈 이야기를 핑계대면서 수수께끼를 슬쩍 물어보죠. 아 꿈꾼 척하면서 어떻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머리카락 뽑고 악마가 깨니까 아이고 내가 꿈에서 공주가 아픈 걸 봤는데 왜 그런 거래요?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악마가 뭐라고 해요? 악마가 잠결에 흥! 그거야 침대 밑에 두꺼비가 있어서 그렇지 그거 치우면 나 이렇게 답하는 거죠. 하하 술술 부네요.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런 식이었겠네요. 분수랑 무화과나무 이야기도. 네 마른 분수는 우물바닥 흰돌 때문이고 시든 무화과나루는 뿌리를 갉아먹는 흰쥐 때문이라고 알려주죠. 마지막 뱃사공 이야기는요? 그건 처음 오는 손님한테 노를 넘겨주면 그만이지. 이렇게요. 와, 악마, 아내의 기지가 정말 대단하네요. 무시무시한 악마도 아내의 꾀에는 그냥 당하는군요. 네, 그렇죠. 힘만 센 악마가 지혜 앞에서는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점, 이게 또 이야기의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악마가 다시 깊이 잠든 틈을 타서 나무꾼은 감사 인사를 하고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답을 알려주죠. 네, 먼저 뱃사공에게 다음 손님 오면 노를 넘기세요 하고 알려주고 강을 건너죠. 그러고 나서 농부에게는 뿌리의 흰 쥐를 잡으라고 알려주고 그 대가로 뭘 받았더라? 보병한 연대를 받습니다. 와, 군대를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분수가 마른 도시에는 흰 돌을 치우라고 알려주고 기병한 연대를 받고요. 지병까지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아픈 공주가 있는 도시에서는 침대 및 두꺼비를 잡으라고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으로 가득 찬 수레를 얻습니다. 금수레까지. 와, 정보 하나로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얻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지식이나 정보가 어떻게 실질적인 힘 또 부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답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자산을 얻어내는 능력이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나무꾼은 황금 머리카락 3가닥이랑 보병, 기병 그리고 금수레까지 이끌고 왕 앞에 딱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왕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엔 좀 머뭇거렸겠죠. 그래서 나무꾼이 창밖으로 휘파람을 휙 불어서 자기가 얻어온 군대랑 재물을 쫙 보여줬다고 하죠. 네. 그걸 본 왕은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바로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나무꾼과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 해피엔딩이네요. 네, 그렇죠.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명확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기지가 있다면 악마의 머리카락도 뽑고 세상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정말 평범했던 나무꾼이 용기와 지혜 그리고 약간의 도움으로 사랑과 세상을 다 얻는 이야기. 악마의 황금 머리카락 3가닥이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이 나무꾼의 성공이 정말 전적으로 그 자신의 용기와 기지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악마 아내의 도움이라든가 또 악마가 어쩌다 보니 순순히 답을 술술 풀어버린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운이나 기회 같은 것들 말이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악마 아내가 안 도와줬으면, 악마가 답을 안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 나무꾼의 성공 방정식에서 그 자신의 능력과 외부의 도움 혹은 운이라는 요소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시나요? 어쩌면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생각해보는 것이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